유튜브 분들 어서 오시고 아프리카 분들도 어서 오세요. 일단 제가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쉬었는데 그냥 지난달에 너무 극장으로 많이 불어줬는데 마지막에 참고 하다가 그 댈러스 일반승 금액 올린 거 그거 불어줘가지고 멘탈이 살짝 흔들려가지고 아싸리 좀 푹 쉬었습니다. 오늘 일본 축구 하나 틀렸는데 전체 중에 하나 틀린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다 일곱 경기 중에 하나 틀렸는데 이거 하나 틀린 걸 부주력 가가지고 주력만 묻네. 네, 아쉽게 주력만 못 써요. 그래서 올킬 할 수 있었는데 까비. 네, 푹 쉬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왔고, 그러니까 애초에 푹 쉬고 온 이유가 당분간 안 쉬려고. 당분간 좀 하다 보면 뭐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왔고, 어쨌든 월드컵 전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분석 들어갈 텐데 첫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라이프치 분데스 먼저 갈게요. 일단은 호펜하임 쪽에 수비 쪽에 캬바, 베브나 뭐 다브로 전방 쪽 자원들이나 보그트 얘는 이제 불투명 센터백 쪽에 이렇게 떠 있는데 어쨌든 센터백 자원들 보그트도 지금 뭐 일단 훈련 소화를 안 해가지고 출전하기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그림 같아. 선발 출전은 뭐 좀 호펜하임 입장에서 고민되는 그림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 수비 쪽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크라마리치가 복귀해가지고 최근 두 경기 교체로 뛰었었고 오늘 선발 가능성이 있는 전방 쪽에 그런 부분은 뭐 위안거리입니다만 수비 쪽에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헨리크, 굴라시, 베르너, 클로스터만, 뭐 라이머 이렇게는 못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다니 올모 정도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올모가 그동안 계속 부상이었잖아요. 준비가 돼서 두 명인데 아마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빠지는 선수들 분명히 아쉬워요. 베르너도 그렇고 굴라시도 그렇고 또 잘해주는 헨리크도 그렇고 다 아쉬운데 어쨌든 스쿼드 뎁스 자체는 라이프치히가 적당히 뭐 두껍기 때문에 뭐 대체자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원정 경기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또 소화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리그에서 원정에서 첫 승이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오펜하임도 사실 추비 쪽에 많은 누수가 있고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이프치히가 흐름을 바꿨던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에 이긴다 뭐 한 골 차 승리 정도 예상을 하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다득점이지 않을까. 근데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바가 엄청 좋아 보이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2대1?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넘어갑니다. 라이프치가 3백을 쓰진 않겠죠? 지난 레버쿠젠전은 3백 써가지고 이제 레버쿠젠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5백을 좀 들고 나오길. 바래보고 두 번째 마인츠 대 볼프스부르크. 일단은 마인츠 같은 경우 센터백 볼프스 이제 망나니 막스 크루제가 완전히 이제 팀에서 좀 그걸 신뢰를 잃었고 파레데스도 못 나오고 여기에 이제 뭐 비머 같은 애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데 어쨌든 두 팀 다 최근에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볼프스 같은 경우 지난달이죠 상당히 많은 득점을 또 기록했고 원래 공격 자원이 볼프스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시즌 초반 개막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볼프스가 초반에 화력이 안 터졌거든요. 공격 쪽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수의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다 지난달부터 이제 확실히 공격 쪽에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인츠 같은 경우 적당히 항상 잘합니다. 팀이 워낙 끈끈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야 뭐 바이른 미넨 상대로 6대2로 대파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였고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마인츠가 어쨌든 공격적으로는 미넨을 충분히 공략했었던 점을 봤을 때 이 경기도 제 생각에 한 골씩은 주고받을 것 같아요. 최소 한 골씩은 좀 주고받지 않을까 싶고 좀 추가적인 득점을 기대하면서 다득점을 좀 찍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득점. 저는 볼프스도 최근에
아마 카민스키라고 또 변방리그 좀 잘하는 팀이었는데 어디였더라?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서 이제 젊은 자원에서 또 데려왔는데 최근에 또 기용을 많이 하면서 공격 쪽이 확실히 안정된 느낌이 있다. 다득점 보고요. 그리고 뭐 헤르타 대 미넨 승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토마스 밀러나 수비 쪽에 이제 더리우트 정도 빠져있고 나머지 자원들은 대부분 불투명해요. 오늘 어쨌든 노이어 같은 경우는 출전이 좀 대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뮌헨이 2위잖아요. 유니온 베를린 다음으로 2위인데 계속해서 어쨌든 뮌헨 같은 경우 확실히 리그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치고 나가고 있고 헤르타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그래도 뮌헨 상대로는 좀 쉽진 않다. 사실 일반 승정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찍는다면은 마인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인데 근데 헤르타가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어. 저는 일반 승만 보고 근데 찍는 핸들을 걷는다면 마인을 찍는 게 맞습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뭐 뮌헨이 더군다나 그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 좀 가동했었고 뭐 삼선 쪽에 고레츠카 이런 애들 안 뛰었잖아요. 벤치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뭐 그래도 마인까지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찍는다면은 근데 저는 좀 조금 쫄린다. 네 번째 링즈 본머스. 일본 축구는 동기부여 현빈님. 동기부여도 있고 쇼난이 생각보다 잘해요. 전방 쪽에 이제 슈터였나? 이름 헷갈리네 갑자기. 또 많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었고 충분히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동기부여도 없고. 보쇼 델러스 시니스테라가 아쉽게도 부상으로 빠지게 돼서 측면 공격주에 포쇼 델러스는 원래 또 부상이었고 여기 이제 미드필더 중에 타일러 아담스가 이제 또 불투명에 떠있고 본머스는 똑같습니다. 켈리랑 이제 주전 키퍼인 네투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어쨌든 네투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골문 쪽에 불안함은 분명히 있고 본머스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동안 이제 본머스가 무려 최근 지금 3연패잖아요. 3연패 직전까지 한 6경기 무패를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이 많이 좋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벗겨지면서 뭐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운이 안 따라주면서 극장골 먹고 졌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 리즈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경기력은 좀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또 성적이 안 나왔던 운이 좀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마무리 미스 공격 자원들 뭐 호드리구나 또 벤포드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좀 부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리버풀을 또 잡으면서 올라오는 흐름에서 떨어지고 있는 본머스를 만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 시니스테라가 빠졌지만 지난 경기 서머빌이 또 득점을 올려줬어요. 대신 나온 놈이.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흐름도 다지금 안 좋은 흐름인데 하필 또 리버풀 상대로 흐름을 되찾았고 본머스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다. 리즈가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5번째 아탈란타 대 나폴리. 세리로 잠깐 넘어와서 데론 자파코스타 무리엘 이렇게 좀 빠져있고 나폴리는 흡이차 빠졌어요. 라흐마니는 기본적으로 계속 부상이었고 수비 쪽에 라흐마니 뭐 없어도 사실 김민재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흡이차는 지금 제가 볼 때 나폴리에서 완벽하게 대체를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없어도 뭐 로자노나 좋은 측면 쪽에 공격 자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흡이차가 보여주는 폼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폴리도 분명 공격 쪽에서 힘이 빠질 순 있겠다. 특히나 아탈란타가 실리적인 색깔로 수비적으로 상당히 무게감이나 안정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생각에는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나폴리 승 찍는다면 저는 차라리 햄무 쪽에 접근이 나아 보이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승부 언더 0대0 1대1 생각외로 좀 저득점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 나폴리 자체도 사실 크레긴 흡이차가 빠진 상황에서 아탈란타에 지금 상당히 잘 조립된 정돈된 수비를 쉽사리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탈란타 역시도 김민재가 버티고 있는 나폴리의 수비를 쉽사리 공략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뭐 오버가 난다면 2대1 나폴리 승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가능성 면에서는 저는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봅니다.
6번째 브레멘 대 샬케. 일단은 이 경기는 브레멘 승 보고요. 샬케는 저번에도 제가 샬케 분석 때 말씀드렸는데 수비 쪽이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뭐 반덴베르나 뭐 오웨안도 최근에 또 부상당했고 카민스키 뭐 해가지고 그냥 센터백 자원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찬스님 제가 분석 끝나고 아니면은 제 거 뭐 커뮤니티 그 게시글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걸로 넣어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 쪽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최근에 또 감독 교체를 진행했죠. 10월 말쯤에 교체해가지고 프라이브르크 전에 이제 감독이 데뷔전을 가졌었는데 솔직히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뭐 수비 쪽이 워낙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로지에 자크라고 또 샬케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수비수를 긴급 뭐 수혈 느낌으로다가 데려왔는데 아직까지 뭐 폼이 올라오지 않아서 출전에 대한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가지 봤을 때 브레멘의 지금 공격적인 부분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브레멘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노팅엄 대 브랜트포드로 가서 노팅엄 똑같아요. 오마르 리차즈나 뭐 니아카트 여전히 부상, 제콜백도 이번 시즌 많이 못 뛰고 있고 여기 이제 얘가 어디서 왔더라? 허덕스필드였나? 또 이제 수비 쪽 또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뭐 브랜트포드가 일단 중요하죠. 노팅엄 거의 비슷하고 사실 경기력도 노팅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아이반 토니가 이번 경기 출전 정지예요.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고 뭐 브랜트포드는 롱볼도 상당히 많이 롱볼을 많이 쓰니까 특히 토니를 타겟에 삼아서 많이 쓰는데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된 부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브랜트포드 역시도 공격 쪽에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롱볼을 워낙 자주 사용했던 팀인데 토니가 빠진 부분 기점 역할을 하는 또 직접적인 득점까지도 많이 올려주는 토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측면공 쪽에 에런 히키나 뭐 옌슨 미드필더 노르고르는 좀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마티아스 옌센도 불투명인데 사실 톤이 빠져가지고 노팅엄 프렌을 찍어볼 만한 거는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 노팅엄의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 토니가 없어도 브랜트포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노팅엄 경기력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는지. 물론 홈 경기를 기준으로 좀 잡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뭐 홈에서 2승 1무 3패 물론 뭐 3번의 패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3번의 패배 때도 경기력 자체는 뭐 상대팀한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토트넘한테 2대0으로 졌는데 전반전에 노팅엄은 잘했는데 결국 골 못 넣어가 주신 거고 본머스한테는 뭐 본머스 이때 한참 뽀록 터질 때 후반에 3골인가 먹고 무너졌고 플럼도 뭐 비슷했고 빌라전이나 뭐 지난 경기에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자완했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렇다고 브랜트포드 찍기도 조금 애매하고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언어버는 뭐 브랜트포드는 톤이 빠진 부분 노팅엄은 공격이 개판이기 때문에 저득점. 해외배당 자체는 언더가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해요. 좀 더 보고요. AC 밀란 대 스페치아. 살라마이커스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고 수비 쪽에 뭐 키에르나 키퍼 매냥 질라탄 뭐 데스트도 빠졌어. 플로렌지 칼라브리아. 그래서 밀란도 조금은 비상이긴 해요. 오른쪽 사이드백이 없어요. 원래 플로렌지랑 칼라브리아가 빠져 있어가지고 오른쪽 풀백 쪽에서 이제 반쪽짜리 수비수인 데스트가 많이 뛰었었잖아요. 데스트까지도 빠지면서 뭐 상당히 좀 센터백은 좀 돌려 쓰거나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근데 어쨌든 상대가 스페치아입니다. 니콜라우라고 또 센터백 쪽에 스페치아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놈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 또 바스톤이나 또 2선 쪽에 코발레코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스페치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누수도 스페치아 역시도 지금 있는 충분히 큰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밀란이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이기 때문에 원정이었으면 좀 조심했을 것 같은데 홈이기 때문에 1마인 정도까지는 그래도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 승에 1마인 정도까지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건데 이 경기는 이제 피케
마지막 경기예요. 피케가 이제 은퇴, 바르셀로나에서 피케가 은퇴 선언해가지고 마지막 경기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부상자가 상당히 많긴 해요. 여전히 수비 쪽에 뭐 아라우오나 또 대체해줄 수 있는 뭐 크리스텐센 뭐 엄청 많이 빠져 있고, 한 부분은 맞는데 마지막 경기라 솔직히 찍는다면은 오늘 승부편 안 합니다. 승부편 제가 일찍 해요. 하면 오후나 오전에 하기 때문에 패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마인 손이 안 가긴 해. 이마인이어가지고 손이 안 가긴 하는데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해서 또 알메리아 또 수비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래도 이마인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마인의 가능성 자체로서는 높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땡기지는 않는다 솔직히. 이핸디는 좀 쫄리긴 하는데 바르셀로나 어쨌든 리그에서만큼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근데 좀 쫄리긴 하네 이거. 이마인이라 저는 안 갔어요 여러분들. 저는 안 갔습니다. 빠르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